안녕하세요. 우리 여행항공 실무 4주차 수업을 들어가 볼까요? 자,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될 주제는 여행 상품입니다. 우리 여행 상품을 갖다 우리가 주제를 다루게 될 거고요. 우리가 다루는 이 여행 상품을 보면서 우리가 상품을 갖다가 좀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상품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좀 갖추게 되고, 그다음에 또 상품 개발을 이제 해야 되잖아요. 상품의 특징을 살펴보고, 그다음 상품을 이해를 했고, 그다음 그 상품을 이제 개발할 때 어떤 전제 조건이라든가 그런 상품을 우리가 직접 개발하고 작성을 해보는, 여행 일정까지 작성해보는 그런 능력 오늘까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제 해야 될 것은 이제 먼저 알아볼 것은 뭐냐, 1절에 우리 여행 상품의 전반적인 특징을 한번 살펴보게 될 거여서, 우리가 여러분들 아시죠? 대표적인 특징들인데 이런 걸 한번 살펴보고 거기에 따른 어떤 이슈들도 다뤄보게 될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서 이제 OTA, 최근에 이제 뜨기 시작했던 거죠. OTA 여행 상품의 또 특징은 또 어떤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여행 상품과 또 OTA 여행 상품의 특징도 같이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게 됐고요. 3절은 이제 여행 상품을 기획하는, 여행 상품 직접 한번 개발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네 번째는 이제 여행 일정표를 작성하는 과정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행 상품의 의의를 봅시다. 여행 상품, 우리가 상품, 여행 상품의 의지, 여행 상품의 의의를 보면 우리가 관광객들 입장에서 먼저 좀 살펴볼까요? 이 뭐든지 보면은 어떤 의의라는 거는 그 각자 그거에 서로 관계,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한테, 있는 자들한테, 있는 어떤 회사 컴퍼니들한테 어떤 의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기 관광객들한테 의의는 뭘까요? 관광객들한테 의의는, 네, 맞아요. 우리가 여행을 떠나는 이유가 있죠. 응? 여행을 떠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여행을 떠날 때 여행을 떠나는 이유는 딱 하나죠. 여행객들의 뭐죠? 여행객들의 욕구 충족이죠. 욕구 충족. 응? 여행객들 본인들이 무언가 지금 현 시장 상황에 좀 당연히 불만족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사실 여러분들 여행을 떠나고 싶잖아요. 여러분들도 왜 이 강의를 듣는 이 시간에도 좀 날씨 좋은 이 시간에 강의 듣느니 헐헐 여유와 시간적인 여유와 어떤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라면 떠나고 싶은 게 또 관광이죠. 그러니까 관광객들의 문제의식, 뭔가 좀 불만이 있고 그런 불만을 해결하기 위한, 즉 그 욕구죠. 불만을 해결하는 게 욕구잖아요. 갈증을 해결할 때 물을 마시듯이 그 욕구 충족을 위한 관광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다? 여행 상품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하죠. 여행 상품은 여행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관광 활동이다. 즉 일상생활을 탈출하고 싶은, 관광객의 상당히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반대로 그 여행 상품을 만들어내는 기업들이 있겠죠. 이 기업들은 여행 상품을 갖다 만드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여행 상품을 제작하고 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이유 간단하죠. 이익을 증대하기 위한 거죠. 돈을 벌기 위한 거죠. 원래 기업이라는 게 뭡니까? 기업은 당연히 이윤 추구지 않습니까? 이윤 추구. 이윤을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기업인데, 이 기업의 조직이라는 것인데, 그 이윤을 추구하기 위하기 때문에 어떤 여행 상품은 이익 증대의 수단이다. 즉 관광 기업에 있어서 여행 상품은 가장 매출을, 그러니까 수입을 벌어들일 수 있는 큰 것이 바로 이 여행 상품이 되는 거죠. 그런 여행 상품, 즉 관광 기업의 경제적인 이익을 갖다가 증대해주는 습관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한 이제 제3자적인 입장에서 보는 거죠. 제3자적인 이상에서 봤을 때는 이 여행 상품이라는 거는 사용하는 관광객의 입장에서 사용하는 사용 가치가 있는 거죠. 여행을 떠나서 저걸 즐기고 싶은, 먹거리가 됐든 볼거리가 됐든 그런 것을 갖다 즐길 수 있는 사용 가치가 있기를 바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여행 상품은 어떻게 교환을 해야 되는 거죠. 뭐하고 돈은 제어와 어떤 상품이라든가 거기에 들어간 서비스죠. 이런 제어와 상품을 갖다가 뭐한다? 교환하는 거죠. 여행 상품을 갖다가 여행 상품이 교환하게 된다는 거죠. 그 교환의 가치를 가지게 된다. 상품 자체가 교환의 가치가 없다는 건 그 상품 자체에 무슨 가치가 없다? 구매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구매 가치가 없다라는 거는 관광객의 입장에서는 어떤 가치가 없는 거예요? 사용할 가치가 없는 거죠. 즉 고객의 욕구를 갖다가 충족시키지 못하는 거가 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매 가치가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구매 가치를 갖추게 되면 저절로 교환을 하는, 돈과 교환이 되는 그런 가치를 갖게 되는 거죠. 여튼 여행 상품은 관광객의 입장에서, 어떤 관광 기업의 입장에서 그 상품 자체가 사용의 가치가 있는 거고, 그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 사용을 하기 위해서 교환을 하게 됐죠. 여행 상품과 돈의 교환.
케어의 교환. 그러니까 이렇게 사용 가치, 교환 가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여행 상품은 크게 어떻게 되겠어요? 욕구 충족, 관광객의 입장에서는 욕구를 불만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관광 활동, 그리고 욕구 충족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기업체 입장에서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체 입장에서는 이익 증대의 하나의 수단으로서 또 사용되는 것이 여행 상품이다. 그래서 어떤 제3자나 이런 데서 이렇게 보게 되면 결국엔 이 여행 상품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라도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사용의 가치가 있고 교환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의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여행 가치다, 여행 상품이다 라고 보시면 됐다. 자, 다음은 그럼 우리가 여행 상품의 특성을 하나하나 좀 살펴볼까요? 여행 상품 하면 여러분들 가장 대표적인 특성이 하나 있는데 과연 뭘까요? 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 여행 상품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무형성이죠. 무형성이다 보니까 뭐가 안 되겠어요? 저장이나 이런 게 안 되고 사라지게 되죠.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결국엔 소멸성, 무형성과 더불어서 소멸성, 보이지 않는 무형의 서비스를 판매되는 것이 또 여행 상품이니까 이런 소멸성들이라는 거죠. 그 다음으로서는 이제 이 여행 상품의 가장 큰 그 단점이라고 할 수도 있고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단점이 더 크죠. 모방성. 누구나 따라올 수가 있다. 어떤 법적인 보호 장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보호 장치가 예를 들자면은 약이라든가 어떤 그 제조하는 것들은 특허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 여행 상품 저작권이나 특허라는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보호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누구나 만들어서 모방을 해서 만들어서 판매를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장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행 상품 패키지죠. 패키지. 그러니까는 대표적인 무형성을 또, 그리고 그걸 또 저장을 할 수가 없고, 시간이 지나면 제가 여행 상품은 또 사용권이라 그랬잖아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사는 거라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거고, 그다음에 누구나 따라서 볼 수 있고, 여행 상품은 이제 호텔이나 그러니까 숙박 시설, 교통 시설, 그다음에 어떤 그런 시설들을 갖다가 어떻게 한다? 그런 시설들을 갖다가 결합을 시킨 거죠. 하나의 패키지 시킨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고객의 욕구에 맞춰서 결합을 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결합성 있다. 그다음에 이제 대량으로 생산을 하게 되고, 그게 이제 바로 우리가 여행 여행 상품의 어떤 구성 요소들, 여행 소재들이죠. 이 소재 업체들하고 대량으로서 계약을 해서 어떤 저렴하게, 그게 보험도 마찬가지, 여행자 보험. 참고로 여러분들 여행자 보험을 비행기 표를 끊었을 때도 여행사한테 전화를 해서 여행자 보험 쓰면 여행사에서 드는 여행자 보험이 좀 더 저렴해요. 왜? 대량으로 보험회사하고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상당히 저렴하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것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행 그 상품은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느끼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친구들끼리도 뭐 김치찌개를 어디는가 먹으러 갔다, 부대찌개를 먹으러 갔다, 이런 거 먹으러 갔을 때도, 어떤 샐러드를 먹으러 가도, 피자를 먹으러 가도 누군가는 맛있다 그러고 누군가는 맛 없다 그러고, 그렇죠. 관광을 다니면서도 똑같이 느껴요. 별을 보면서도 누군가는 참 아름답다라고 하지만 누군가는 뭐 저게 별로 그게 그 감정이 없이, 즉 여행 상품은 그 느끼는 것이 주관적으로 느낀다라는 거야. 그래서 가치 자체도 주관적으로 판단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다? 인솔을 한다든가 이런 것에 좀 가끔씩 애로점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참 맛있는 식사인데 아니면 분위기 참 좋은 곳인데 누군가는 상당히 좋아라 하지만 누군가는 좀 거부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 그 행사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가끔씩 겪곤 합니다. 근데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동시성, 비분리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것은 이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하겠지만은 이 뜻은 뭐게 되냐면, 여행 상품은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이나 이런 거는 상품을 제조하는 데 따로 있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데 따로 있죠.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핸드폰 집에 있다라면, 아니면 학교에 있다라면 학교에서 핸드폰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여행 상품은 만드는 장소와 소비하는 장소가 같다.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즉 여행 상품을 만들어내는 뭐 인솔자라든가 이런 소재 공급 업체와 여행 상품을 즐기고 있는 관광객과 분리가 안 되죠. 항상 같이 있어요. 여행 상품을 구성하고 있는 여행 소재와 가이드, 인솔자, 안내 뭐 이런 사람들과 관광객들하고는 같이 있다. 동시다. 뭐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상품은 그 다음으로서 갖고 있는 게 이질성입니다. 이질성이라고 다르다라는 뜻이죠. 이질성. 다르다. 뭐가 다르다? 네, 서비스가 다르다.
근데 같은 서비스 직원이라도 뭐 항공사에 비행기표를 끊으러 갔는데 아니면 비행기 저기 했는데 A란 사람이 아침에 서비스할 때와 점심 먹고 나서 서비스할 때와 저녁에 퇴근할 때 이 서비스가 아무래도 다르겠죠. 그리고 분명히 나는 항공사라는 데를 갔는데 그쵸, 항공사라는 데를 갔는데 대한항공을 간다고 칩시다. 제주 항공사 지점과 서울의 항공사 지점과 저 태국의 항공사 지점이 똑같이 할까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응? 똑같은 브랜드고 똑같은 상품인데, 그러나 핸드폰은 아이폰이 있다고 칩시다. 아이폰 11이 있다고 쳐요. 응? 저 같은 경우 아이폰 11을 쓰는데 11이 한국에 있는 아이폰 11과 태국에 있는 11과 제주도에 있는 11이 다른가요? 똑같잖아. 그러나 여행 상품 그게 아니다. 그렇게 이질성의 특징을 갖고 있다 보시면 돼. 그다음에 이제 계절성이라고 있어. 요거 때문에 이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 성수기, 비수기라는 존재가 감이 있어요. 계절성. 자, 여행은 언제 떠나는 게 제일 좋을까? 물론 이제 대상자마다 틀릴 수는 있어요. 방학 때를 이용할 수 있는 학생들을 위주라면은 아무래도 7, 8월, 11월, 1월, 2월 요때가 좋겠죠. 그때 많이 수요가 몰릴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지 않고 시간적인 여유가 아주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들하고 집 할머니들 뭘 좋아해? 꽃 같은 거 좋아하죠. 그러면은 봄에 꽃 피는 시절인 3월, 4월이 아주 또 많이들 가시겠지. 또한 가을에 단풍, 10월 달 이럴 때 또 찾아요. 즉 대상자마다 다르긴 하지만 어찌됐건 그 대상자들한테 뭐가 있어요? 시즌이라는 게 있어요. 많이 찾아가고 싶은, 많이 떠나고 싶은 그 시즌. 할아버지 할머니들 겨울에는 추우니까 움직이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안 떠나겠죠. 만약 골프를 치는 분들한테 겨울에 골프 치러 가자? 말도 안 되잖아. 그 골프 눈이 내렸는데 골프 치기 상당히 어렵겠죠. 이런 식으로 여행 상품은 뭐가 있다? 그 시즌을 탄다. 즉 계절성을 갖고 있다는 특징. 그 다음에 여행 상품에 유사한 것들이 되게 많다. 유사한 것이 조금씩은 차지하지만 똑같다 그런 표현은 아니잖아. 유사하다. 골프 투어가 제주도에서 골프 칠 때와 저 남해에서 골프 칠 때, 강원도에서 골프 칠 때 다를까요? 비슷하죠. 골프 치는 거. 응? 그러니까 그런 개념에서 보시면 돼요. 똑같다, 유사하다. 똑같다기보다는 유사하다. 그래서 이렇게 대략적으로 한 10가지 정도로 제가 한번 그 여행 상품의 어떤 특성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제 좀 몇 가지는 여기서 무용성이라든가 소멸성, 그 다음에 어떤 그 불분리성이라든가 이질성 같은 경우는 좀 더 그 이슈되는 문제점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정도만 좀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무용성입니다. 무용성, 여행 상품이 무용성이다 보니까 어떻게 재고량을 재고가 없는 거야. 어떻게 보이지 않는 걸 갖다 어떻게 공장에다 창고에다 넣어둡니까? 더군다나 제가 상품은 뭐라 그랬어요? 사용권을 이용하는 거잖아. 사용권은 이건데 이거는 뭐가 있다? 기간이 있는 거야. 언제까지 사용하는 사용권을 사는 거거든. 그러니까 보고 당연히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보호가 또 힘들어.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디스플레이가 안 되는 거야. 여행 상품은 어떻게 디스플레이해요? 보호가 안 되니까 어떻게 소통하기가 어렵다. 즉 여행사의 그 여행 상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다 전달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거야, 고객한테. 그러니까 상당히 이런 어려움 좀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 무형의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니까 상담하니까 상담료를 따로 받아야 되고 안내하니까 안내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 자체가 어렵다라는 사실인 거죠.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이런 문제점이나 이런 이슈가 발생할 때 된다 보시면 돼. 무형성이라는 특징 때문에 재고를 할 수가 없고 특히 보호도 안 되고, 다음에 고객들과의 소통도 좀 커뮤니케이션도 좀 이루어지기 쉽지 않고 보이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가격을 갖다 선정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렵다라는 이런 그 이슈들을 갖고 있다. 일단 보이지 않는 무형을 갖다가 보이게 하는 방법으로 쓰는 것이 가장 큰 특징, 대표적인 거예요. 그거를 극복하는 게, 무형성을 극복하는 게 뭐예요? 보이게 해주는 거예요. 보이게 해주는 거. 시각화. 그렇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게 되면 동영상이니까 이미지 상품이 되게 많다. 이미지 상품이. 요거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여행사라든가 이런 그 관광 기업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 동영상이라든가 이미지 같은 아주 짧은 동영상들 있잖아요. 뭐 10초에서 15초. 뭐 요 정도의 동영상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 그것의 의미는 어떤 거겠어요? 그것의 의미는 바로 저거라는 거죠. 이 시각화를 시켜서 좀 더 그 여행 상품의 본질을 고객과 전달하기 위한, 즉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으로 이 보이지 않는 상품이다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리스크가 크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위험이 큰 거죠. 리스크가 크다라는 사실이에요. 보이지 않는 상품이기 때문에. 안 보이니까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믿기가 힘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험이 크다 보니까 어때? 그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어때요? 위험을 낮출 수 있는 방법.
믿을만한 거야 이제 믿을만하다. 즉 신뢰. 믿을만하다가 중요한 거야. 신뢰가 즉 신뢰성이 있는 믿을만한 사람한테 지인들의 정보를 이용한다는 거죠. 그걸 일명 원 마케팅이라고 그래요. 원 마케팅. 응? 원 마케팅이라고 그러는 게 있습니다. 원. 그래서 그 지인들, 믿을 만한 사람들의 정보를 이용해서 그래서 여행 상품 같은 게 이 무형의 서비스들 아니면 처음에 상품이 나왔을 때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만져 터치를 해보지 못했던 이런 상품들을 이용하는 것들 중에 하나 대부분이 무형의 마케팅을 위한 무형 상품 이 무형을 갖다 극복하면서 원 마케팅. 응? 그래서 구전에 관한 이걸 일본 딱 이렇게 또 표현들을 합니다. 구전 마케팅. 누군가의 소개. 그 누군가가 누구다? 네, 신뢰성, 믿을 만한 사람에 의한 마케팅으로서 많이들 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두 번째는 소멸성이죠. 사라지는 거예요. 응? 사라지는 시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이 시간이 그 상품은 사라진 거죠. 응? 그런데 예를 들자면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이런 성수기는 문제 없잖아. 다 팔리는 거잖아. 수요가 더 많아. 수요가 더 많을 때. 근데 공급보다도 낮은 수요. 공급이 오히려 더 많을 때도 있겠죠. 이때가 사실은 문제가 된다라는 거 이때가. 비수기. 일명 비수기라고 하는 데가 있다. 왜? 여행 상품은 한정된 공급이 있거든요. 자, 핸드폰에다 10만 대 만들어 주십시오. 그럼 10만 대는 만들겠지. 100만 대만 만들겠죠. 그러나 여행 상품은 그 한계가 좀 있다라는 거죠. 어차피 호텔 한정돼 있고 호텔 한정돼 있잖아요. 비행기 좌석도 한정돼 있어. 야, 괌에 100명 갈 거야. 근데 비행기가 안 뜬다. 뭐 없다. 뭐 50석 비행기만 뜬다. 괌에 1000명 간다고 칩시다. 괌에 1000명인데 비행기가 300석짜리 한 대만 뜬다. 1000명을 보내시고 근데 못 보내잖아. 응?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한정된 공업 비행기 그러면 더 빌려와서 띄운다. 좋다 이거야. 근데 잠자리가 없다. 캠핑집 가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공급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나타나는 또한 뭐가 한정돼 있다? 시간이 또한 있기 때문에 무슨 시간? 사용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소멸성 사용하는 그 소멸성에 대해서 우리가 해줘야 된다.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으로서 우리가 가격을 차별화하는 어떤 탄력 요금제를 이용하는 거예요. 탄력 요금제. 그래서 일명 다이나믹 프라이싱이라 그래요. 즉 아주 오래전에 예약을 할 경우 되게 싸게 해주는 거. 가까이 가면 갈수록 비싸게 받는 거. 이런 그 다이나믹 프라이싱을 갖다 많이 이용하게 된다. 그래서 뭐 10월, 11월에 한정돼 가지고 어떻게 돼서 몇 개월 전에 오히려 이제 할인을 뭐 50% 심하게 이런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할인하는 이랬을 때 다이나믹 프라이싱 전략을 살피는 적이 막 펼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소멸성을 갖다가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 그래서 여행사들이라는 게 보게 되면 3개월 전에 예약 시 15% 할인 아니면 뭐 5만 원 할인 그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2개월 전에 예약 시 3만 원 할인, 1개월 전 예약 시 1만 원 할인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이나믹 프라이싱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공연이에요. 공연도 마찬가지로 무형의 서비스잖아요. 좀 일찍 예약하는 경우엔 어떻게 한다? 좀 싸게 하는 거. 50% 할인, 30% 할인, 10% 할인 뭐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주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다이나믹 프라이싱을 해가지고 한정된 공급과 사용 기간의 한정으로 인한 것들 갖다 충분히 극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동시성 비분리성 분리가 되지 않는 거야. 누구와 서비스 행정에 소비자가 참여하는 거야. 관광객이 관광 상품을 소비하는 사람이 관광객이 어디에 참여한다? 생산 과정에 참여를 한다는 거야. 관광객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왜? 우리가 관광이라는 거는 3대 요소가 합쳐져야 되는 뭐가 있어요? 관광의 주체가 있어야 되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관광의 주체가 있고 관광의 객체가 있고 관광을 연결시키는 매체가 있어. 그 세 개가 합쳐져 있는 거죠. 즉 어떤 생산 과정에 그 관광 소재를 여행 소재를 제공해주는 생산 과정에 생산지에 관광객이 없으면 그걸 관광이라고 할 수는 없듯이 즉 관광객과 생산 과정 같이 항상 있다. 그래서 소비자가 항상 참여한다. 현장에 참여를 한다라는 거죠. 이래서 나오는 이슈들이라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 극복하기 위한 게 어떤 이슈겠어요? 현장에 참여하니까 서비스가 제대로 들어가줘야 되잖아. 통일되게 들어가야 돼. 그래서 여기 어디야? 아까 이제 이질성 같은 설명을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주도에서 여행 서비스를 받을 때와 아침, 점심, 저녁에 서비스를 받을 때 다 다르려면 안 되듯이 또 여기저기에 분명히 동일해야 되는데 안 되듯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관광객이 갔는데 그 관광객이 바로 그 자리에서 평가를 내리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그 자리 생산 과정이 있으니까 거기서 종사하는 모든 종업원들이 통일된 어떤 스탠다드한 상태에서 서비스를 갖다 제공해주는 이러한 것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 여행 상품에. 근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우리가 항상 교육과 훈련을 시킨가 동일하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동일하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교육과 어떤 훈련을 시켜서 계속 고객을 갖다 그다음 효과적으로 고객들을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항상 여러 곳에다가 그 우리가 상품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곳에다 뭐가 필요해야 돼요? 지사들을 설치해서 교육과 훈련을 시키고 고객들을 계속 꾸준히 관리해주는 이런 전력을 펼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서 이제 이질성이다. 이질성이라는 것은 아까도 간단하게 설명을 했지만 어떻다? 이질성이라는 것은 분명히 장소와 따라 시간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극복하는 방법으로서는 뭐가 있어요? 응? 극복하는 거. 자, 요소에 따라 아까 시간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일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이게 다 변수잖아요. 요소잖아요. 변할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서비스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럼 그 사람들을 뭐 어떻게 한다? 표준화 해야 된다. 그럼 장소에 따라 다르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어떻게? 아예 차라리 차별화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방법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방법이냐? 롯데호텔이 서울에 있는 명동에 있는 롯데호텔과 제주도에 있는 롯데호텔이 똑같은 뷔페를 갔는데 똑같이 나와줘야 되잖아요. 손님은 롯데호텔이라는 브랜드 때문에 거기서 이러이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대감 때문에 그거를 사용하고 구매를 했는데 가서 기대만큼 해줄래면 똑같아야 되잖아. 근데 그렇지 않다. 아예 차별화를 시킨다. 어떤 식으로 차별해? 자, 서울에 있는 호텔에서 주는 뷔페는 서울에 맞게. 그렇지만 제주도에 있는 롯데호텔은 어떻게 해요? 바닷가 근처니까 회나 해산물 위주. 그러니까 그걸 보통 우리가 70%대 30대로 좀 나눠요. 즉 장소의 특성을 살려주는 거야. 30%는 좀 더 자율적으로 운영을 한다. 차별화시키는 거죠. 서울이라면 어떤 샐러드라든가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어떤 고지방, 고단백질의 이런 개념에서 접근하는데만 그 관광지에 있는 거라면 그 관광지 다른 지역에 있는 거라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특산물품으로 만든 요리들을 갖다 제공시키는 거죠. 그 7대3 정도의 비율로. 그래서 이런 차별화를 시키는 것도 하나의 또 전략이다. 무조건 다 똑같이 안 하고 아예 그러면은 고객들은 여기는 제주도니까 역시 해산물이 많고 난 해산물이 참 좋아. 이렇게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아까 얘기한 관광 상품의 그 많은 것 중에 좀 이슈가 되는 것들을 한 내가 서너 가지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서 우리가 상품에 있어서 패키지 상품의 어떤 특징을 한번 살펴볼게요. 관광 상품 패키지 상품. 패키지 상품도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알아요. 패키지 상품이라는 게 뭐죠? 저번 시간에 했지만은 기획 상품이죠. 기획 상품. 응? 여행사에서 어떻게 해요? 미리 여행의 소재를 구별해 가지고 엄선해서 그 다음에 상품을 만들어서 패키지화 시킨 거라 결합을 시켜가지고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특징이 있어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주는 누구 입장에서 보면 관광객의 입장에서 보면 그 다음에 관광 공급장에서는 대량 마케팅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대량으로 진행이 되니까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규모의 경제를 우리 규모의 경제를 한 대만 어차피 10개 만들 때 그 비용이 들어가는 비용이 인적 자원이라든가 어떤 물적 자원이 들어가는 비용이 똑같은데 10명 만드는 것보다 20명 만드는 게 낫겠죠. 비용이 줄어들겠죠. 여행을 갖다가 인솔 한다고 칩시다. 어차피 여행을 20명과 버스 한 대 어차피 필요합니다. 버스 한 대 필요하게 되죠. 그 다음에 가이드도 어차피 한 명이 필요가요. 이거 공통 경비야. 그런데 20명이 이용할 때만 30명이 이용한다. 진짜 이거. 그러면 변동되는 건 없잖아. 똑같잖아요. 변동되는 건 뭐가 변동됩니까? 음식물만 변동이 되잖아. 식사, 잠자리. 그쵸? 그러나 버스와 인솔자, 가이드는 변동이 없다. 그러니 어떻게? 원가가 떨어지겠죠. 그럼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요게 이제 규모의 경제거든. 요런 거를 살려줄 수 있는 게 패키지 상품이다. 관광객들한테 시간과 비용의 절감이라든가 여러 가지들 언어 소재 해결이라든가 새로운 친구 만난다든가 안전하다라는 것 요런 것을 해줄 수 있지만 어떻다? 단점이 또한 반면에 있죠. 왜? 관광객의 입장에서는 일단 무리한 쇼핑 그 다음에 본인의 의사가 완전히 무시가 된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유시간이 거의 없다.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관광 공급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저가 위주가 상품들이 막 남발하는 거야. 왜? 프라이스가 여행 상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조사를 하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다? 프라이스라는 거야.
가격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지 싸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퀄리티, 여행 상품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이런 형태가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런 그 패키지 상품을 우리가 기획하고 만들 때 이 여행 상품 시간이잖아요. 여행 상품 시간에 이런 패키지 상품을 만들 때 지금같이 단점들을 좀 극복하는 상품들, 장점을 살리고 단점은 극복하는 상품을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고 잘 때 이런 패키지 상품들 이렇게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으로서는 이제 그 OTA 온라인 트래블 에이전시죠. OTA 여행 상품의 특징을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OTA의 여행 상품의 특징은 사실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 장점과 단점을 찾아보는 거, 체크해보는 것이 하나의 또 특징을 알아본다고 할 수 있겠죠. 첫째, 소비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엄청난 정보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OTA는. 자, OTA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OTA는 호텔, 숙소죠, 숙소. 전 세계 숙소 아주 곳곳 마을 관광이라고도 아주 전 세계 그 깊은 곳까지 아주 자세하게 모든 숙소들을 다 가지고 있죠. 에어비앤비 같은 거 B&B라는 것들 그 뜻은 뭔지 아시잖아요. 블랙버스 앤 베드, 그리고 요건도 이제 객실이 기껏해야 많이 있으면은 한 7, 8개, 적은 거는 한 2, 3개. 요런 식의 이제 그런 것까지조차도 소위 우리나라처럼 여관과 모텔급의 정도까지도 숙소도 전 세계를 다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OTA 여행사의 그 여행 상품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전 세계 곳곳에 원하는 것에 방대한 정보가 한 사이트에서 우리가 할 수 있다. 그것이 또한 맞춤화된 검색으로서 원하는 우리가 그 소위에서 온라인 플랫폼 있지 않습니까? 그 온라인 플랫폼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검색 서비스까지 해서 위치별, 등급별, 가격별로 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맞춤에 아주 찾아낼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이 또 OTA 여행 상품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도 아주 중요한 것이 이제 온라인 플랫폼에서 진행되는 상품이다들 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소비자들 입장에서 가장 많이 체크해보는 소위에서 댓글. 아까 그 무형성에서 우리가 체크했지 않습니까? 이 보이지 않는 무형의 상품과 어떤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여행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믿을 수 있는 아주 리스크가 크잖아요. 믿을 수 있는 어떤 정보원에 의한 그 여행을 선택을 하는 경우가 되게 높다라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이 다녀왔던 댓글, 어떤 경험, 후기 이런 거를 갖다가 상당히 원하는데 이 OTA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것이 아주 잘 돼 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물론 첫 번째로 전 세계 어디 있는 모든 정보를 갖다가 가지고 있다는 것도 있지만 일단 이런 그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그 소비자들이 관광 상품을 소비한 사람들이 댓글이나 후기를 달아놓기 때문에 그것이 또 다른 관광객들한테 어떤 선택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또한 OTA는 합리적인 가격을 제공한다. 어떤 검색 엔진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내가 원하는 지역의 가격을 갖다 쫙 다 오픈시켜 놔가지고 선택할 수 있게 바로 예약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가격에 내가 선택을 하게 되고 예약을 하게 되고 이런 것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OTA 여행 상품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고 소비자들이 상당히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단점은 뭘까요? 너무 방대해요. 너무 많다. 그러다 보니까는 결정의 어려움을 솔직히 결정 장애까지도 올 수 있다는 거지. 이거가 저거가 소위 얘기해서 이게 내가 먹어보지 않는 내가 가보지 않는 것에 대한 그것에 대한 선택하지 않은 거죠. 먹어보지 않고 가보지 않았던 건 선택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을 안 한 것에 대한 리스크도 있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물론 여러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결정은 내렸지만 또다시 또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그래서 나온 상품들 있잖아요. 짬뽕과 짜장을 같이 조금씩 나오는. 그렇지? 짬뽕을 선택을 하면 짜장이 왠지 먹고 싶었는데 짜장을 선택을 하면 짬뽕이 또 아쉬움. 뭐 이런 것처럼 할 수 있겠지만은 어찌됐건 간에 이 OTA의 특징은 뭐냐? 너무나 방대하다. 아까 정보력이 하나의 장점일 수 있었지만은 너무나 방대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역시 거기에 또 결정의 어려움이 또 따라주는 것도 없지 않아 있다. 또 이제 무시 못하는 게 먼저 페이크 리뷰예요. 즉 아까 얘기했죠. 이 무형의 상품이고 신뢰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게 여행 상품인데 반면에 무형이고 이러다 보니까 리스크도 상당히 높다는 말이야. 그래서 이거 우리가 여행 상품을 뭐라 그래? 하이 리스크라 그럽니다. 하이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 하이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신뢰성을 띄어내고 그러다 보니까 리뷰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 리뷰를 페이크한다는 거죠. 위선으로
거짓으로 잘못된 거. 이럴 경우 선택이 아주 곤란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안 갔다 왔는데 갔다 오고 갔다 온 것처럼 해서 칭찬 아니면은 악평 뭐 이런 것이 달릴 수 있다죠. 취소 환불 정책 되게 엄격함이에요. 전화로 해가지고 뭐 사정을 하고 좀 그 협상을 하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온라인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한 무조건 우리가 선불을 하지 않습니까? 선불을 하다 보니까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 선불이다 보니까 페널티를 제하고 돌려주는 이런 생각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엄격하게 되면 어떤 아쉬움이라 그럴까요? 뭔가 좀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었던 이런 같은 느낌이 즉 그 밑에 이제 부당한 채우라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호텔이라 그러니까 여행사나 여행사라든가 아니면 직접 발로 찾아가 가지고 하는 이런 것보다는 바로 이렇게 OTA를 통해서 가게 되다 보면 부당 배우, 그 객실의 배정이 잘못됐다든가 항공도 마찬가지로 맨 뒤에 제정이 된다든가 혼자 앉게 되는 같이 앉아야 되는데 떨어지게 앉게 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이런처럼 부당한 처우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OTA 여행 상품의 또한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OTA 여행 상품의 이렇게 장단점을 우리가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으로서는 이제 여행 상품의 기획인데요. 이거는 잠시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